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진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 새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려고 하면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은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굴되는 걸 다 사더라도 뭐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시작이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과 가격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호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겹쳐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화당의 의회 장악에 따라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이 순조롭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돈이 풀리게 되면 뭐 금융시장의 증권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이 최근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930조 원을 갖다가 이렇게 부양책을 내놨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갖다가 경계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올해 초에 생겼지만은 여기를 통해서 증시 자금이,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금융자산에서 투자되던 자금이 쉽게 주식이라는 형태로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본 포텐셜이 강화되는 건데,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디파이 같은 거, 디파이가 뭐냐면 금융이라는 게 저축하고 뭐 대출하고 그리고 뭐 환전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까 신시아 러미스가 5년간 100만 개를 매입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재 기준으로 886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 88,600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100만 개라고 하면은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가 사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해에 20만 개를 갖다 사들인다고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 표예요. 보시면은 10분간에 3.125개 나와서 2024년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4년 동안 총 나오는 채굴량이 65만 6,250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32만 개가 나오니까 1년간 나오는 양이 앞에서는 보면은 한 13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은 한 7만 개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100만 개라는 거는 5년 동안 생산되는 비트코인 총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이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요. 예? 올해 ETF 자금 유입액이 지난 주말 기준으로 25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진짜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 아니, 시장에 새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려고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한번 사면은 지갑에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양은 30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00만 개는 개인 지갑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양에서 과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굴되는 거 규모도 그걸 다 사도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채굴되는 걸 다 사더라도 뭐 한 20만 개를 5년 동안 시장에서 더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시작이다. 이게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신기술이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당기는 효과가 됩니다. 보통 이 S커브의 아랫단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가 도입하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거보다 훨씬 급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 성숙기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 기울기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금의 시총이 그 17조 달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1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좋은 돈이거든요. 그건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돈의 특징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은 생산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갖다 받게 되니까 아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혜가 있으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얘가 보니까 가치저장 수단인 돈보다 훨씬 더 좋다. 가치저장 수단인 저기 그 금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사야겠네. 그래서 금 시총만큼만 돼도 100만 달러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2억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에서 한 8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그거보다 50% 이상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억 몇천만 원 정도 하는데 3천만 원 밑인데 거기서 50%더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좀 변할 수가 있는데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호재로 작용했던 미국 대선 종료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을까요? 신시아 러미스온의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보게 되면 5년 구매 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만일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 호재는 5년을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지금 러시아도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을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매매와 채굴을 금지시켰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하지를 않고 있는데 공식화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중국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갖다 우려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식화를 하고 와 있지 않지. 비트코인 채굴을 갖다가 금지해가지고 중국 내 모든 채굴 업체들이 그 기계를 갖다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러시아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 역량이 거의 또 미국에 육박하려고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조용히 그 누군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제재를 갖다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갖다가 거래로 사용하자. 그 브릭스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미러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트코인이 좋은 돈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운반이 쉽다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근데 금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정권이 붕괴될 때 그때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가면서 어떤 뉴스가 났었냐면은 차에다가 달러 싣고 가다가 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그 비트코인을 갖다 가지고서 이렇게 탈출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다. 전쟁을 피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비트코인은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왜냐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도 내가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내 지갑에 암호만 외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외국에 나와서 그 암호로 그 돈을 찾아 쓸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굉장히 강한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그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렇게 취급을 안 하고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잘못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는 그 순간은 옳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팔아야 돼 해가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팔아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물가가 떨어지거나 뭐 디플레이션이 나거나 상관없이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서 뭐 지금 디플레이션이 난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리 낮췄지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분리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지정학적 위기가 직접 일어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뭐 투기적이나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위험 자산이네 하고 팔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예컨대 미국도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A라는 국가가 아주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었는데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사죠. 팔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갖고 나가야 되면 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이다. 그게 진실이고, 시장의 반응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